이재명의 비자금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비자금 부분이 그 이 책 27쪽에 보면은 네.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관장들로부터 돈을 매달 걷었다. 명목은 회비였다. 회비. 네. 비서였던 김현지의 수하 진석범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걷었다. 네. 기관장 10명만 해도 매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이재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예, 거기 약간 좀 있는데. 예, 그리고 경기 그 뒤가 예. 이재명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법인카드로 썼다. 기관장에게 받은 것은 고스란히 비자금이었다. 이 부분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도에 기관장이 한 70명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예, 예.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은 한 2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산하 기관이 거기에 자기가 선거 때 독고했던 사람을 꽂아줬던 그 기관장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기관장들한테 다시 이제 뭐냐면 회비를 받습니다. 근데 말이 회비지. 말이 회비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헌금으로 회비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걷는 게 이제 진석범이 한테 걷었죠. 이번에 뭐 총선에도 나왔었다는데. 나왔어요. 회비 걷어줬으니까. 회비 담당자 아닙니까? 그렇네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진석범이 누구 라인이냐면 김현지 라인이에요. 예. 김현진 누구죠? 김현지는 이재명한테 원래부터 옛날에 그가 말하자면 참여연대인데 그 우리나라 전국적 참여연대하고 다르게 성남 참여연대 있어요. 성남 참여연대. 예. 거기에서 실무를 맡으면서 거기서 사회 운동을 하면서 같이 선거를 도와줬던. 같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참여 연대를 하면서 이제 둘이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거기에 있는 진석범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회비를 모았는데 그 회비가 사실상 이재명의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그것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회비거든 거. 예. 일단 이제 그것도 이제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수저 돈은 미리 이제 꺼내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건 선거 때 쓰려고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의혹들이 저도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파트만 예. 저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아는 건 또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점저조화돼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 컨트롤 타워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다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이 오른팔, 김영희 왼팔, 그리고 또 유동규 장비로서 행동대장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 FC는 누가 맡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맡고 전부 다 맡은 게 다 다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내가 하는 쪽에서는 내 일만 알지 남의 일은 모르게. 몰라요. 야, 거의 뭐 마약 점조직 하듯이 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원래 좌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좌파들의 예, 얘기하고가 예. 딱 그 일치가 되네요. 예, 딱 그 좌파들 스타일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해서 점조직화 돼가지고 딱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재명 앞에는 항상 누가 있냐?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정진상이는. 그러니까 정진상에 또 의혹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정진상이가 그랬다고요? 그렇지.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나도 모른다. 나도 몰라. 정진상한테 믿고 맡겼더니 이놈이 그런 일을 했어. 이 나쁜 놈이네. 이게 되는 것.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죽어도 머리와 심장은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정진상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예. 머리하고 심장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진짜 죽는다. 예. 팔다리는 네. 이게 잘라도 예. 사는데 머리가 죽으면 머리하고 심장이 찔리면 죽으면. 죽는다. 예. 그 정진상이 지금 머리 본부장님이나 그 관련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평소때 그 예, 얘기했고 그 머리와 심장이란 것은 예. 그분 예.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이재명과 이제 정진상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다시 팔은 잘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김만배 원래는 김만배 사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실 이 사건과 그때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2년 이맘때 김만배가 그 머니투데이 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기자단 간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권순일이도 알고 또 그 무렵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도 알게 되고 박영수가 특검하고 나서 2015년 전으로 그 특검하기 전에 2015년 전으로 변협에서도 뭐 이것저것 일을 맡았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인 강남 세우면서 거기에서 남욱,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인연이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영수가 김만배를 성남으로 보냈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본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김만배를 그 업자들이 소개를 하면은 조금 별로 신뢰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저보고 그때 그 시의원이었던 그 성대 시의원, 출신 윤- 윤창근, 윤창근이 예, 예, 윤창근 거기 이제 시의회 의장까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윤창근이 저보고 이제 밥 먹자고 음, 그래가지고 야탑에 있는 그 저기 아구찜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유명한 집인데 그 아구찜집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야탑에 있는 아구찜집에 갑니다. 아구찜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 김영도 있고 이미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김영도 성남시 의원이었잖아요. 의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김용 그다음에 저기 윤창근 윤창근.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네.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 뭐 한 두 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제 자리 하나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이제 아이고 형님도 오셨어요. 그 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자기 이제 머니투데이 예 저기 그 법조팀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좀 제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유의 뭐 이런 네, 예. 특이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저기 지방지 있잖아요. 기자만 보다가 머니투데이 기자 보니까 이거 법조 팀장? 뭐 사람이지. 그래갖고 센 사람 아네. 네. 그 윤창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적으로 연락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이 시장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족보를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재경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 예. 그다음에 2013년에 거기가 그 최동욱이 최동욱 예. 이제 거기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돼요. 검찰총장이었는데 혼외자 논란으로 해가지고 낙마했어요. 나중에 낙마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김만배랑 그때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니까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최동욱하고 여기도 총장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 최동욱하고 통화를 하는데 예. 금방 된 따끈따끈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일 파워 있을 때잖아. 그럴 때 이게 전화가 오고 이러니 안 믿을 수가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을. 내가 이제 그래서 정진환한테 진짜 셉니다. 진짜 셉니다. 그게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법원 기자단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총장 되고 기자단한테 한번 전화를 했다라고 저는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자단한테 전화한 거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저는 모르니까 자기가 대빵이래요. 법조팀에. 네, 뭐 법조 기자들은 내 말만 듣는다. 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법조를 가볼 일이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장동 주범되고 난 다음에 막 대장동에 막 중심이 됐잖아요. 네. 이거 핸드폰 버리라고 그래갖고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를 중심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단순히 이제 그 최동욱 총장이 되고 직접 전화를 앞에 하는 걸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김만배가 이재명의 신임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써놓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 무렵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석기 이제 그 뭐면은 내라는 뭐라든가 아니면은 정당 해산 이런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 김만배가 와가지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통진당 아로 조직에 거기네
너네 시장도 수사 리스트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2013년도예요. 예. 2013년이니까 이제 12년에 제가 만났잖아요. 12년에 이제 만나갖고 쭉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 잘했다고요. 이 시장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대장동 쪽이 자기가 이제 그 누구야 여기 온 이유는 자기하고 대장동에 온 이유가 그렇죠. 자기하고 그 박영수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에 투자를 했다. 예. 얘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해가지고 남욱이하고 정진상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믿고 하니까 정영학이 그러니까 예. 정영학이 하고 있으니까 걔네 좀 도와주라고 한다면서 왔다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는지 그래갖고 알아보고 알아보라 그래갖고 예. 내가 지금 시위나 이쪽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 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거 저기 그 사람이 투자를 한대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 김만배와 박영수가 이 대장동에 투자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통진당, 그건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전화를 받으면 되게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그냥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통화를 하는데, 나 지금 바쁘다 뭐 이러면서 좀 쌀쌀맞게 해가지고 끊더라고요. 먼저. 딱 느낌이 좀 싸했는데. 그거 쌓였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형님 지금 어디에요? 그랬더니 나 지금 목욕탕이야 그러더라고요. 어디 목욕탕이야? 그랬더니 그 서초동에 있는 목욕탕이야.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쌓였잖아 말이죠. 그래갖고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그 성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접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어디냐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거기 저기 여기 근처 바로 여기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교대역 아니면 서초역? 아니요. 저기 그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 그 옆에 골목에 큰 지하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큰 그 찜질방도 있고 있는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거의 이제 옷 안 입고 이제 서로 이야기 빼가먹고 얘기한다 그러잖아. 빨가벗고 우리 경상도 말로 빨가벗고. 야 우리 빼가먹고 얘기하면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딱 얘기하는데 뭐 있죠 그랬더니 뭐 있죠 딱 그랬더니 있긴 뭐가 있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너 만약에 여기 안 왔었으면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예. 솔직히 오늘 네가 여기 안 왔으면 니네 시장 내버려 두라고 했다. 이렇게. 예, 죽었어 그랬어요. 죽었어. 원래는 죽었어. 예. 순화 있었었구나. 예. 그래서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야 그 지금 그 통진당 조사를 하는데 통진당 니네 저기 그 나눔 환경에다가 돈 저기 줬다며 니네가 수의계약으로 그거 이제 니네들 자금책이야. 그렇죠. 예. 근데 난 통진당이 그렇게 심각한 사건인지 몰랐어요. 예. 뭐 자금책 우리가 뭐 준 게 뭐 자금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56억을 줬더라고요. 56억.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예. 하려고 하는 또 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재명과 NL의 주사파의 핵심 동부연합과의 예. 공생관계. 예. 요게 키워드 아닙니까? 네.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미희 후보 사태로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빚이 생겼다. 이재명 시장 선거 공약서와 명함 등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대표로 있던 이석기가 대표로 있던 CNP라는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제작했다. 이후 민간 위탁 청소 영업 업체를 공모했는데 여기에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나눔환경이었다. 회사 대표가 전 경기동부연합 의장 한용진이고 다른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도 그 회사에 다수 근무했다. 나눔환경 설립 시기가 2010년 12월 21일. 성남시에서 청소 영역을 공모를 시작한 것은 같은 달 12월 30일. 누가 봐도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이후 몇 년간 수의계약 6건을 했는데 총 56억 원 규모였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
그러니까 뭐냐면 신생업체에다가 예. 그렇게 계약하기가 예. 공모해서 계약하기 어렵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공모는 그 만듭니다. 근데 이 정진상이 이제 이런 공모 방식을 많이 해보니까 합법적으로 위장한 하는 선택이죠. 어허. 야 공무원들 시키면 다 한다. 음. 이런 거예요. 음. 그 대장동도 제가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그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대장동도 이제 수익 이게 그 공모 방식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진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불법 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환지로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예, 얘기하셨죠. 환지로 하자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환지로 하자고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공모 방식이 있단 공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내가 이제 푸념하니까 정진상이 뭐라냐면 야 우리 그 공무원들도 다 한다 씨. 그게 뭐 문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눔환경도 그런 식으로 다 주잖아요. 네. 다 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주계약으로 다 주고. 그래가지고 기계 규모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통진당 그때 해산되잖아요. 예, 맞아요. 해산되는데 거기 막 저기 그 무기고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런 예, 계획이 탈취하고, 다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극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좌파가 아니라 음. 극좌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냐면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내란 선동을 예.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재판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상황이라고 당이 해산돼 버릴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때 돼 이제 있냐. 뭐냐면 이재명이 예. 같이 공동정부를 꾸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 56억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그 저기 그 싹이 트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묵혀 있는 저기 콩이 예. 싹이 싹이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돈이에요. 씨앗 자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씨앗 자금 역할을 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거의 공작돈이 좌파 돼버렸네. NL들이 거의 다 죽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치 조직이 안 남았고 마지막 남은 게 거의 예. 경기동부연합에 나머지 다회 모였는데 그거를 이제 살려준 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치권 인맥이 빈약했던 이재명에게 경기 동부연합은 배후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네. 경기 동부연합 역시 이재명을 통해 제도권과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는 한편 재정적 수입원을 챙기며 공생했다. 네. 김미희는 2년 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동부연합과 공생하며 오늘에 이르러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그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글을 쓰셨나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내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으면은 그 경기 동부연합 그 세력 중에 이끈 사람이 그 비서실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네요.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거론은 안 하겠는데 이름만 들면은 그 운동권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있다가 나중에 싹 빠져나갑니다. 그걸 뭐 3층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2층. 2층 사람들 맞다. 예. 2층 사람들. 있었다가 이제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그 운동권들이 어딜 가냐면은 학원 가는 그렇죠. 예. 학원 빠진 아니면 종교 그렇죠. 예. 쪽으로 가고 예. 그 신천지면 종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쪽은 또 뭐냐면 노조 이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도 옛날 또 야학 출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뿌려졌는데 왜냐하면 중심 매개체만 되면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게 족보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통진당 수사 명단에 이재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는 에이 그래 이제 저 인간도 가는구나 하면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그릭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간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하고 친했냐면은 김만배가 그 당시에 계속 소통했던 게 누구냐면은 이제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던 저기 이제 저기 최윤길. 아 최윤길 예 맞아요 최윤길 성남시 국민의힘 갔다가 민주당 왔다 갔다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이제 의장 선거할 때 이제 그 되는 예. 그래가지고 의장은 됐지만 2013년 정도 돼 보니까 이재명이 자꾸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제 의장한테 했는데 그 예.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걸 날려버리고 우리 딴 새로운 사람으로 시장, 해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예. 시장이 오면 예.
차라리 그냥 하자. 그런 아니면,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시장하고 하자. 네. 이래가지고 생각으로 이제 저게 보니까 얍삽해. 네. 약속 안 지켜. 네. 잘. 그리고 이제 지가 편한 대로 한단 말이죠. 어허.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저 뭐 신뢰가 가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꿔버리자. 이 생각 원래 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제 그래 이제 아유 터놨잖아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수원지검이었어요. 수원지검이었죠. 그래서 수원지검에 이제 김수남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검사장이 강모 검사장이었고 예. 이재명 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다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것만 싹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이재명 이름조차 걸으면 안 되게 싹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어떻게 써놓으셨냐 하면은 정말 김만배가 수사기관에 얘기해서 통진당 사건 명단에서 이재명 이름이 뺐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사건이 터질 때 이재명 이름은 없었다. 거론되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이 나눔 사실을 환경조차도 거론되지 않았죠. 예,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후 이재명은 통진당 수사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빼준 검찰총장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사실입니까? 네. 그때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고맙다고 인사 좀 해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진상한테 그 저기 시장님 좀 고맙다고 전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르니까 김만배한테 이야기해서 전화번호 김수남 전화번호를 그 당시에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김만배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재명한테 전화 왔었대. 그래갖고 수남이 형이 전화를 받았대. 그러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만배 부장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김만배한테 그 당시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정진상도 전화했다.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정진상조차 김만배를 극진하게 대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진상이 김만배를 형님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형님이었냐면 2014년 이제 재선 이후에 그때 이제 도원결이 거기다 맺다시피 합니다. 도원결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술집에서 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그때 이제 정진상 김용 이게 청남 핵심 3명이 그렇죠. 3인방. 김만배를 만난 거예요. 3인방이 예. 다 한 자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각각 하는데. 각각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서로 이제 진상형이 간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간다 그러면 진상형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는 그냥 한 몸으로 움직였는데 그 당시에 셋이 딱 같이 만난 게 김만배입니다. 아마 김만배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이 그냥 생기게 아니다라는 네. 얘기다 이렇게 지금 네.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50억 클럽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이슈를 잡아가지고 쭉 네.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이게 2018년 19년이었습니까? 이재명이 경기지사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자기 형님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이걸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네.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300만 300만 원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찰나에 권순일이가 자기가 대법관으로서 주심도 아니면서 마치 주심인 것처럼 뭐 난리 쳐가지고 그걸 뒤집었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 쭉 있는데 여기도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파기환송으로 무죄 합의받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배였다. 김만배였죠. 두 번 이재명을 살려준 거죠. 이거 그 사법 사건 리스크에서. 말고도 예. 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비타오백 음료 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 찾아간 것이 8번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을 그만둔 권순일에게 곧바로 자기 회사 화촌대유에 매월 1,500만 원, 연 2억 원 상당의 거금의 고분료에 별도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시 김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으로부터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쳐 놓았다는 말을 이 부분 네. 유보 부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 당연히 제가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만약에 근데요,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여기 원고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 오자마자 지금 방송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아니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면 체험한 게 아니면 체험한 기억이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삼국지 나간중도 아니고 갑자기 이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삼국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예. 내가 한 2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요. 헷갈려서 틀릴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헷갈려서 틀릴 예, 수 예, 있어요. 예. 사람 이름을 틀린다든지 뭐가 읽어가지고 외운 거는 틀릴 수가 틀릴 수 있어요. 있어. 예. 그런데 내가 체험한 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도 지금 실형 5년 나오고 예. 정진상도 5년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근거가 유동국 본부장님의 증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갑자기 누가 어떤 질문이 올지도 모르는데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방송만 한 1000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 어떻게 이거를 꾸며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재명 이유가 없어. 그 똑똑한 이재명도 내일이면 거짓말은 내일이면 탄론하지 예, 않습니까? 예. 다음 날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기응변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랬다가는 이재명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재명 거짓말이 계속 탄론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점점 유동규가 한 말이 맞구나. 그리고 예전에 권순일 관련돼서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죠. 대법관이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그리고 유동규 그냥 말겠지 했는데 저는 그때 경험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화천대유에 자문료를 받을 때 변호사 등록도 안 했을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막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됐고 요번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결정적인 게 또 뭐냐면 내가 여기 고문이라는 거 알려지면 안 된다. 맞아. 그 얘기까지. 예.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나온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경험한 게 맞으니까. 예. 그건 나중에는 그거는 살이 더해지는데 음.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거짓 드러나겠죠. 참.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음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참. 그래요. 참 저희가 이거 얘기 유 본부장님하고 정말 실록, 실화, 소설보다 더한 실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내용 한 줄 그 행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첫 챕터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아수라로 만든 원흉이다. 맞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그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진실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진실을 감추려 의도한 자를 베베 꼬는 과정이 복잡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유 본부장님 오늘 정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 정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아까 이게 책에 또 많이 순화해서 니네 시장 내버려 두고 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네 시장 죽었어. 이런 생생한 말 이런 얘기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반일죽창가를 부르다가 알고 봤더니 청담동 가가지고 일제 샴푸를 샀다 했는데 이젠 알고 봤더니 샴푸보다 훨씬 더 비싼 에르메스 화장품을 지금 샀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명현 씨라든가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맥락은 일관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나 화학공장에 일을 해가지고 후각이 마비됐어 라고 했는데 고급 술 마실 때는 조국이하고 꼬량주 마실 때는
스멜 이런다는 겁니까? 이런 표리부동하고 앞말 뒷말 다른 사람을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본부장님, 무엇보다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라고 스카이 3233님 말씀해 주셨고, 또 랄라님 언제나 일관된 증인이십니다라고 하셨고, 정솔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공무원 옷 벗고 나가서 비빌 언덕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박혜영님 같은 경우에는 찢시 물혹 따위로 서울대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는데 이건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방송에서 다뤄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의료적인 부분인 것이고 객관적 어떤 팩트에 의해서 확인된 게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자 정신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미님, 권순일이 대법관은 은퇴하면서 굳이 선관위원장을 고집했던 얘기도 있던데요. 팩트죠. 원래 대법관 임명 자리가 끝나면 선관위 그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지금까지의 불문율 관행이었었는데 그거 꼭 붙잡고 동학줄로 자기 그 선관위원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다가 여론에 그래서 실제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참 아유 진짜 속이 그냥 그래요. 자아님, 유동규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두 분 속 시원한 정치대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우파님 감사하고요. 정솔님, 조상 제사 음식도 국민 세금으로 사는 놈인데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 참 국민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 여기 보면은 뭐 성남시장 때부터 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이미 세금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카드로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끓어오르는 의분 또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저희 화요일의 남자에서 나오시면 감사하고요. 최근에 또 유동규 TV를 개국하셨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 거의 3만 명 가까운 그 구독자를 확보하고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유동규 TV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게 이제 제가 유동규 TV를 왜 개국하게 됐는지 제 개국 방송을 통해서 그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방송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딱 2번 했는데요. 방송 딱 2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예,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